구매 담당인 박 부장님은 요즘 고민에 빠졌습니다. 왜냐? 어떤 그 기계 부품을 지금 구매를 해야 되는데, 유력한 업체인 A사랑 계속 이제 밀고 당기고 협상을 했었어요. 근데 A사는 김 사장님이 직접 박 부장과 협상을 했는데, 구매 담당은 어떻게든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거고, 이제 저쪽 파는 쪽은 김 사장은 좀 비싸게 파는 게 중요하죠. 근데 협상을 하다가 이 박 부장이 좀 말린 거예요. 왜 말렸느냐? 김 사장님이 하도 능수능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뭐 고향도 비슷하고 또 이렇게 계속 식사하면서 자녀 얘기들 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또 나이가 비슷한 거예요.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너무 친해져 버렸습니다. 한 5번 만났는데 그 5번 다 얘기를 하도 진하게 해가지고 이제 막상 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한 개당 10만 원 밑으로 지금 후려쳐야 되는데 후려칠 수가 없는 거예요. 왜냐? 김 사장님이 계속 박 부장 우리 사정 뻔히 알면서 좀 잘 좀 봐주게. 근데 이게 매몰차게 못하는 거예요. 이 박 부장이 뭐 그때문에 끙끙 앓고 있으니까 바로 박 부장의 상사인 최상무가 얘기를 듣고 해결책을 주는 겁니다. 박 부장. 바로 그런 상황에서 우리 협상 기법 중에 굿가이, 배드가이 전술과 핑계대기 전술을 쓸 수가 있네. 아, 그래요? 어떻게 하면 되죠? 내가 시킨 대로 하게. 라고 이제 최상무는 작전을 내립니다. 박 부장은 김 사장님에게 전화를 합니다. 김 사장님, 저기, 제 회사에 한번 들어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. 왜? 말씀드린 대로 그 구매 관련해서는 제가 아니고 저희 최상무님이 정권을 다 갖고 계시는데 최상무님이 한번 뵙고 싶어 하십니다. 아이, 박 부장 왜 그래? 그 정권은 자네가 있잖아. 아니에요. 사실 우리 최상무님이 정권이 있고 한번 만나 보시고 잘 설득하면 됩니다. 그래? 알겠네. 근데 자네만 믿겠네. 이렇게 하고 이제 김 사장은 들어옵니다. 그럼 이제 박 부장이 최상무를 소개를 하죠. 그러면 이제 최상무가 명함을 주고 김 사장한테 네. 우리 박 부장 통해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. 뭐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. 이제 이렇게 좋게 덕담으로 시작하는 거예요. 그 상황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계약 얘기가 나오고 이제 김 사장님은 박 부장이랑 그동안 얘기한 게 있으니까 여기서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저희들 마진을 최소로 줄여서 싸게 공급을 할 수 있는 가격이 한 개당 10만 원 정도입니다. 라고 툭 던져요. 근데 그때 갑자기 최상무가 표정이 확 바뀌는 겁니다. 그러더니만은 갑자기 박 부장을 탁 째려봐요. 박 부장. 도대체 일을 좀 어떻게 해서 지금 바빠 죽겠는데 말이야. 응? 어떻게 한 거야, 일을? 다시 이제 김 사장님을 보고 웃으면서, 예. 제가 뭐, 좀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서 일단 나가보겠습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 슉 나가버리는 거예요. 상대방 김 사장은 되게 황당해지는 거죠. 뭐야, 이거? 이제 박 부장이 그러는 거죠. 저 양반이. 저 양반이 원래 저런 양반이 아닌데 요즘 워낙 그 원가 부담 때문에 쪼여가지고요. 그러니까, 자기는 이 사람 편인데, 최상무가 지금 워낙 지금 쪼여서 지금 까칠하게 나온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러면서 한 가지 툭 던지는 거죠. 그리고 사실 좀 경쟁업체에서 한 개당 9만 원 정도에 납품할 수 있겠다는 그런 얘기도 하시고, 배트나 대안도 있다는 걸 슬쩍 던지는 거죠. 그래서 한마디 더 하는 겁니다. 근데 솔직히 사장님, 박 부장님, 저는 어떻게든 사장님과 이 계약을 맺고 싶은데, 저 양반이 저렇게 뭐 단가 때문에 워낙 민감하게 얘기를 하는 게 좀 미치겠습니다. 그 말 자체는 뭐냐 하면, 박 부장이 나는 굿가이로서 계속 당신과 하고 싶은데 최 사장을 설득해야 된다. 근데 최 사장은 다른 개당 9만 원이라는 또 다른 베트남을 가지고 있다.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공을 던지는 거죠. 그러면 이제 김 사장은 오히려 이렇게 물어봅니다. 그래, 박 부장.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? 그죠?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? 마치 박 부장은 김 사장을 위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사실은 아닌데, 사실은 적인데. 그러면 이제 김 사장과 박 부장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최상무를 설득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겁니다. 그럼 아까 이미 답이 나왔잖아요. 베트남, 대안이 이미 9만 원짜리 대안을 갖고 있는 최상무이기 때문에 최소한 9만 원 언더로 내려야 되겠죠. 한 8만 원 7천 원? 8만 6천 원? 한 8만 6천 원 정도 되면 제가 어떻게든 최상무를 설득해 보겠습니다. 그래. 자, 그렇게 하고 이제 자리를 파해서 나오죠.
나와서 이제 박 부장과 최 상무가 서로 이제 결과를 공유하겠죠. 박 부장은 그러죠. 최상무님 뭐 거의 뭐 연극 배우 수준이셨습니다.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? 최 상무는 그래 내가 좀 자연스러웠지. 그래 어떤 얘기들이 나왔어? 예, 저쪽에서 87,000원까지 내려갔습니다. 그래? 만약에 최 상무가 없는 상황에서 박 부장이 바로 김 사장과 딜을 하려고 하면 만만치가 않아요. 왜냐? 야멸차게 못하는 겁니다. 박 부장 왜 그래? 우리 그동안 이런 관계가 있잖아. 정말 야멸찬 사람이 아닌다 하면 그것을 이렇게 냉정하게 잘 못해요.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누군가를 핑계를 대는 겁니다. 지금 박 부장은 최상무를 핑계를 댔고 최상무를 배드가이를 시키고 자기는 굿가이가 된 거죠. 그러면 이런 굿가이, 배드가이 전술이 왜 좋습니까? 박 부장은 여전히 김 사장과 좋은 관계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. 좋은 관계를. 굿가이로서. 왜냐하면 나쁜 놈은 저기 있으니까. 그리고 굿가이이기 때문에 계속 저쪽으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. 김 사장으로부터. 서로 간에 상대방의 정보를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사실은 협상은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거든요. 그러니까 굿가이는 상대방과의 계속적인 이 채널 역할을 하는 겁니다.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우리 쪽에 역정보를 흘리는 거죠. 우리 베트나가 있는데. 바로 이제 이런 식의 굿가이, 배드가이와 핑계대기 전술을 썼기 때문에 박 부장은 상대방인 김 사장과의 관계가 악화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협상의 목적을 달성한 겁니다. 자, 보통 말이죠. 협상을 진행할 때 보면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. 한 번 만나고, 두 번 만나고, 세 번 만나고. 그렇게 되면 이제 어느 순간 냉정하게 이성적으로만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. 때문에 협상장에 나가는 사람들은 절대 주의해야 될 말 중에 하나가 예, 제가 전권이 있습니다. 마치 이 협상에 자기가 전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게 멋있어 보일까 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 협상에 전권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나중에 자기 발목을 자기가 잡아요. 귀껏 협상했다가 관계 형성이 잘 된 다음에 상대방은 이제 저만 구워 삶으면 되는데 갑자기 제가 이거는 제가 결정을 못 하는데요 그러면은 거짓말이지 않습니까? 당신 분명히 처음에 당신의 결정권이 있다고 그랬잖아. 때문에 협상을 하는 이쪽 갑의 입장에서는 절대 내가 협상의 전권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협상의 전권이 없고 뭔가 내 뒤에 누군가가 협상의 전권이 있다는 식으로 나중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둬야 돼요. 그래서 협상가들은 보면 그 핑계대는 쪽은 특정한 한 명보다는 예컨대 우리 최상무가 협상 전권이 있어요. 이거에 결정권이 있어요. 특정한 한 명을 두는 것보다는 모호한 대상을 두라고 해요. 우리 마케팅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. 왜냐하면 이렇게 모호한 대상을 만들어 두면은 상대방이 그쪽 로비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이 갑의 입장에서는 내가 나중에 빠져나갈 구멍을 두기 위해서 내가 정권이 있어도 정권이 없다라고 계속 이렇게 위장 전술을 쓰라는 것이고 반대로 상대방 을의 입장에서는 항상 협상을 할 때 당신한테 협상에 대한 권한이 얼마만큼 있냐를 알아놔야 돼요. 뒤에 딴소리 못하게끔. 기껏 이 사람과 협상을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나는 허당인데요. 나는 아무 권한이 없는데 그러면 진짜 힘만 빠지는 거지 않습니까? 이제 이런 거 잘 쓰는 애들이 중국 사람들이에요. 힘만 잔뜩 쓰게 해놓고 저는 권한이 없는데요. 이 허실실 전법을 쓰는 겁니다. 따라서 을의 입장에서는 협상을 할 때 당신이 과연 정권이 있는지 아니면 누가 정권이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인포멀한 자리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. 확인을 해야만 우리가 이제 헛된 노력을 안 하게 되는 거죠. 자, 정리하겠습니다. 이 굿가이, 배드가이 전술을 참 잘 쓰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에요. 이 사람들은 아주 웃으면서 하지만 항상 협상팀에는 까칠한 한 명의 역할 분담이 있어요. 협상장에 3명, 4명, 5명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역할이 다 다르지 않으면 한 명이 나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. 단 2명이 나가더라도 역할이 서로 굿가야, 배드가야 달라지면 훨씬 협상을 다이나믹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협상을 할 때는 내가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 때문에 더 이상 후려치지 못하고 매정하게 얘기를 하지 못할 때는 그때를 대비해서
나에게 전권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전권이 있다라고 핑계를 대놓고 아울러서 나는 계속 이 사람과 굿가이로서의 관계를 가져가지만 그 배드가이를 들이밀므로 인해 가지고 배드가이가 계약을 좀 더 타이트하게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전술을 쓰는 것. 미국 사람들이 참 자주 쓰는 전법이긴 한데 우리도 이런 굿가이, 배드가이나 핑계대기 전술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게 되면 우리한테 유리한 협상의 고지를 가져갈 수가 있을 겁니다.